인간 실격 대시 다자이 오사무. 이 책을 읽기 전에 작가의 생애를 먼저 살펴본 후 읽으면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하다. 다자이 오사무의 자전적 소설이라 듣고 인터넷으로 그의 생애를 간략하게 파악한 후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의 내용이 정말 작가의 생애와 아주 유사하다. 이 책은 작가인 여성이 고향의 한 여성에게서 넘겨받은 노트와 3장의 사진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첫 번째 사진에선 한 아이가 원숭이처럼 얼굴에 주름을 잔뜩 만든 표정으로 웃음을 짓고 있는 사진으로 주인공의 어릴 적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미남으로 성장한 남자의 젊은 시절 사진이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모습을 한 남자의 무표정한 죽은 듯한 모습의 사진이다. 이렇게 3장의 사진을 이야기하며 그 남자의 노트 속 이야기가 시작된다. 오바 요조란 이름의 주인공은 총 3편의 수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첫 번째 수기는 어릴 적 자신의 이야기로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들에게 이런 자신의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 익살스런 행동과 말로 광대짓을 하며 속마음을 감추며 살아간다. 그런 그의 행동은 학교로까지 이어지고 그는 부잣집의 공부자라는 아이로 존경받게 되는 걸 경계하며 더욱 광대짓에 몰두하게 된다. 중학교는 도호쿠 지방의 학교로 입학하게 되어 그는 친척의 집에서 지내며 그곳에서도 광대짓으로 사람들을 웃기며 자신의 약하고 겁 많은 속마음을 숨기며 지내는데, 어느 날 같은 반 학생인 다케우치가 일부러 넘어져 사람들을 웃긴 요조에게 넌지시 물어본다. 너 일부러 그랬지? 자신의 완벽한 위장을 들켜버린 요조는 두려움에 떨며 그 어이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친해진다. 그리고 이때부터 요조의 2층 방은 다케우치와 아래층 집 누나들의 재미있는 놀이공간이 되어버린다. 다케우치는 요조에게 여자에게 인기가 많을 것이고 좋은 화가가 될 것이라고 말해준다. 이건 반쪽짜리 예언이 된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요조는 학교 생활에는 관심이 없이 미술을 배우는 화방을 다니게 되는데, 여기서 세상 경험이 나름 많은 6살 연상의 호리키 마사오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술, 담배, 매춘부 등을 경험하게 된다. 당시 모더니티를 추구하던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공산주의 독서 모임의 호리키가 요조를 소개하면서 요조는 그곳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재미있는 일원이 된다. 하숙을 하던 그는 돈이 궁해서 여러 여자들에게 신세를 지며 지내는데, 긴자의 한 카페 여급인 스네코에게도 신세를 지게 되고, 그는 어느 날 호리키와 그녀가 일하는 카페에서 술을 마신 후 그녀와 가마쿠라의 바다에 투신한다. 다행히 요조는 죽지 않았지만 스네코는 사망한다. 그는 자살방조죄로 재판을 받고 기소유예로 풀려나온다. 시부타라는 아버지의 동양 사람이 있는데 그는 전부터 아버지의 별장을 드나들며 아버지의 골동품 관련 일을 봐주던 사람이었다. 아버지나 요조나 그를 넙치라 불렀는데 그는 형님들로부터 요조에게 들어가는 돈을 관리하며 요조가 다시 자살을 하지 못하도록 그의 집 2층에 살게 하며 감시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무기력한 시간이 흘러간다. 그러던 어느 날 요조는 친구 호리키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가고 호리키의 집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된다. 신문사에서 온 그녀는 시즈코란 이름의 기자로 호리키의 만화를 독촉하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했다가 요조를 만난다. 그리고 요조는 그녀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한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지 3년이 된 미망인이었고 그녀에겐 시게코라는 어린 딸이 있었다. 처음엔 시게코와 놀며 시간을 죽이던 요조는 그녀의 도움으로 잡지에 만화를 그리는 일을 얻게 되며 약간의 수입으로 술값과 담배값을 벌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매일 저녁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루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다 두 모녀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고 그는 그 착하고 다정한 모녀의 행복이 불행한 자신으로 인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며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그는 단골이던 교바시의 스탠드바의 마담의 집에서 지내게 된다. 만화 그리는 일을 하며 매일 술에 취해 담배를 사러 가는 바의 맞은편 담배 가게에는 요조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며 충고하는 순수한 17, 8 정도의 소녀가 있었다. 그는 그녀와 친해진 후 그녀에게서 순수함과 아름다운 처녀성에 매혹되어 결혼을 하게 된다.
결혼한 후 어느 날 놀러온 호라카와 옥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1층으로 내려간 호리키가 아내 요시코가 강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는 절망한다. 신께 묻는다. 신뢰가 죄가 되나요? 강간당한 아내를 용서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눈치를 보며 극존칭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순수하게 사람을 믿는 마음이 죄가 되는 것인가? 이런 지옥 같은 불신의 세상을 견디기 위해 그는 술에 의존한다. 점점 더 술에 의존하여 이가 다 빠지고 건강은 악화되는 날들이 이어지는데 어느 날 집에서 그는 아내가 몰래 숨겨놓은 수면제를 발견한다. 죄책감 때문에 남편 눈치 보며 수면제로 자살할 생각을 하는 아내를 생각하자 그는 그 수면제를 한 번에 입속에 털어넣는다. 그리고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다. 살아서 깨어난 그는 집으로 돌아간 후 다시 전과 같이 밤마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다.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그는 각혈을 하다 근처 약국에 들어간다. 이 약국의 약사가 그에게 술 대신 권해준 것이 모르핀이었고 그는 술을 안 마시는 대신 모르핀에 중독이 된다. 그는 점점 늘어나는 모르핀의 양의 이 사실을 아버지께 고백하고 얼마 후 형들이 그를 어딘가로 데리고 간다. 그는 정신병원에 갇혀 그야말로 정상이 아닌 인간으로 격리된 석 달의 시간이 흐른다. 그는 생각한다. 이곳에 갇혀 미치광이가 되었고 여기서 나간들 그에겐 미치광이 폐인이란 낙인이 따라다닐 것이다. 즉 정상이 아닌 인간 실격이다. 병원에서 석 달을 보낸 후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들은 그를 고향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형들이 준비해준 집에서 하녀와 부부처럼 지내며 살아간다. 그는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가 그 후로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밝히지 않는다. 뒷부분은 작가가 동양 사람에게서 이 광인의 노트와 사진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라지만 한없이 순수하다 못해 바보처럼 당하기만 하고 저항도 못하는 주인공의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다. 주인공이 불행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모습의 이야기였다면 더 큰 감동을 주었을 거란 생각이 든다.